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정다원입니다. 저는 종이빨대 과연 최선인가? 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스피치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더 사용하기에 편했나요? 네, 물론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빨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편한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불편한 종이 빨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의 시작은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으로 개인 카페까지 종이 빨대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음료 맛이 변질된다, 빨대가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재질이 약해서 음료 입구 부분이 잘 안 뚫어진다 등의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센 실정입니다. 허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생활을 장려한다는 의도로 시작된 정책에 의해서 현재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 역시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을 친환경적이다, 단지 이 친환경적이다는 장점 하나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빨대가 사람들의 기대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어떨까요? 종이 빨대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 거짓과 과장이 다수 존재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오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종이 빨대의 생산과 폐기 시 발생하는 물질이 적다? 거짓입니다. 미국 환경보건국 폐기물 저감 모델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과 종이 빨대의 원료인 종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탄소가 무려 6배나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이 빨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 종이 빨대의 원료는 종이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일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듯이 종이 빨대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눅눅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폴리에틸린이라는 물질로 빨대를 코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팅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능하게 되고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중 판매되는 빨대 중 90%가 환경에 강한 피해를 주며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형태 변화를 예측한 소비자들이 빨대를 한 개가 아닌 2개에서 3개 정도 여러 개 사용한다는 점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친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 빨대를 보편화하는 것은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플라스틱에서 종이 빨대가 아닌 빨대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빨대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 아닌 구매의 형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빨대를 구매하지 않을 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가게에서는 개인 다회용 컵을 가지고 오면 기존 음료 가격에서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덕분에 텀블러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것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차용하여 음료를 구매할 시에 빨대의 구매 여부를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일부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가격 할인과 빨대 사용 중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전보다 자율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만 구매하게 되어 자발적인 친환경 사회로의 점차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스탬프 제도를 구축합니다. 현재 약 60개의 기업이 전자영수증 사용, 다회용 컵 사용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할 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빨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실천 사항으로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실천을 촉구할 뿐 아니라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빨대 사용 수량을 줄여감으로써 빨대를 생산하고 폐기할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는 개인 다회용품 사용의 습관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사회로의 점진적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빨대라는 소재로 포인트제를 운영함에 따라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와 같은 환경제도를 홍보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만 존재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정책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도 존재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한 고려해 보았습니다. 우선 음료 가격 할인 부분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시행 초기 지원금으로서 음료 가격의 최소 절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만약 빨대를 구매하지 않을 시 1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최소 50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개인 카페는 이러한 금액도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본 정책을 시행하여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정책은 자발적인 친환경 사회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산 측정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라스틱 감소 정책도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적용받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친환경 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가격 할인 및 포인트제 이용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